베개 밑에 생강 한 조각을 넣어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가족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생강은 비린내 제거에 효과적이어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조미료입니다.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싶다면 생강을 꼭 활용해야 합니다. 동양 문화에서 생강은 단순히 음식일 뿐만 아니라 온기와 엑소시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고대인들은 심지어 불길한 기운을 막는 데에도 생강을 사용했습니다. 생강은 또한 우리 삶에 다양한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생강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수십 가지 이상 들어봤지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저에게 더 효과적인 4가지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생강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알게 되면 가족에게 꼭 알려주세요. 첫 번째 기능, 수면을 돕습니다. 작년에 친한 친구 집에 갔는데 집에서 생강 냄새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때 친구에게 왜 그렇게 생강 냄새가 심한지 물었더니 요즘 가족들이 잠을 잘 못 자서 어느 나이 지긋한 한의사가 베개 밑에 생강을 조금 넣어서 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믿기지 않으세요? 이틀 동안 연습한 결과 매일 밤 11시에 잠들고 새벽까지 잘 수 있게 됐어요. 정말 큰 고민을 해결해 줬어요. 집에 돌아와서 정보를 찾아보니 생강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생강의 매콤한 맛이 신경을 자극하고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게다가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 흡수를 더 쉽게 해줘요. 요즘 집에서 생강을 먹어봤는데 베개 밑에 생강을 조금 넣어두면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베개 밑에 생강을 넣는 방법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생강을 씻어 물기를 뺀 후 얇게 채 썹니다. 생강이 수면 유도 물질을 더 많이 휘발시킬 수 있도록 잘게 썰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생강을 마스크 안에 넣고 감싸줍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를 베개 밑에 넣습니다. 여름에는 곰팡이와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생강을 매일 교체해야 합니다. 겨울에는 이틀에 한 번씩 교체하면 됩니다. 두 번째 기능, 냉장고 냄새 제거. 냉장고에 물건이 너무 많으면 냄새가 나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생강을 넣어두면 생강의 매콤한 향이 냉장고 냄새를 잡아줍니다. 냉장고 냄새가 너무 심할 때는 생강을 물에 담갔다가 냉장고 내부를 깨끗이 닦아주면 냉장고 냄새를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냄새를 오랫동안 없애고 싶다면 생강을 말려서 거즈로 감싸 냉장고 도마 위에 올려두세요. 이렇게 하면 냄새 제거에 더 효과적이며 한 달 안에 생강을 교체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 번째 기능, 신선한 고기. 많은 고기가 일정 기간 동안 냉동 보관하기 위해 냉장고에 넣어두고 꺼내면 항상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끓인 후에도 고기에서 여전히 향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는 올바른 고기 보관 방법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고기를 보관할 때는 생강을 얇게 채 썰거나 다진 다음 고기 표면에 생강을 약간 뿌린 다음 고기를 냉장고에 넣고 얼립니다. 이렇게 하면 고기가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고 신선할 뿐만 아니라 반년 동안 보관한 후에도 매우 향긋합니다. 어떤 종류의 고기든 이런 방식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고기를 더 오래 보관하려면 생강 가루를 적절하게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능, 발을 담가서 수분을 제거하세요. 매년 여름은 습기가 가장 심한 시기입니다. 몸속의 습기를 제때 제거하지 않으면 면역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여름에는 올바른 습기 제거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는 생강으로 발을 담그면 됩니다.
생강을 씻어 물에 넣고 끓인 다음 물을 데워서 하루에 한 번씩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생강으로 발을 담그면 몸의 습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습기가 심하다면 매일 아침이나 정오에 생강을 끓인 물 한 컵을 마시면 몸의 습기를 더 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생강물을 마셔 습기를 제거할 때는 밤에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성질이 뜨겁습니다. 밤에 생강물을 마시면 위가 쉽게 타므로 아침과 정오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배변 횟수로 알 수 있을까요? 장수하는 사람들은 매일 이 빈도로 배변을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겉보기에 평범한 배변 행위는 실제로 우리의 신체 건강과 수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배변 빈도가 소화기 건강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장수와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몇 번 배변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행동은 우리의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배변 빈도와 장수의 관계. 최근 몇 년 동안 배변 빈도와 장수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셀리포어츠 메더선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일일 배변 빈도는 장기적인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1,400명 이상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질병 상태, 생활 방식, 생물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정상적인 배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섬유질 발효 박테리아가 풍부한 반면 설사나 변비가 있는 사람들은 단백질 발효 박테리아가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변비를 앓은 사람들은 정상적인 배변 습관을 가진 사람들보다 사망 및 암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비는 유해 물질이 체내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는 원인이 되지만 건강한 배변 습관은 노폐물을 제거하고 유해 물질의 체내 유해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원활한 배변은 건강을 유지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대변은 어떤 모습인가요? 정상적인 변은 보통 황갈색이며 바나나 모양 또는 원통형이고 질감은 적당하며 너무 딱딱하거나 부드럽지 않습니다. 배변 과정은 눈에 띄는 불편함 없이 매끄럽고 보통 자연스러운 냄새가 납니다. 이는 건강한 소화계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떤 종류의 배변 빈도가 건강에 더 유익할까요?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하루 1, 2회의 배변이 건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개인차, 식습관, 생활 방식 및 기타 요인으로 인해 정상적인 배변 빈도 범위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3회 이상 배변을 하고 배변에 어려움이 없거나 변의 특징에 이상이 없다면 정상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배변에 다음과 같은 7가지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1. 검은 변은 위궤양 출혈이나 위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과 같은 상부 위장관 출혈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검사를 받으면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질병 악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혈변은 치질, 항문 열상, 직장암 등 하부 위장관 출혈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을 적시에 진단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녹색이나 흰색 대변은 담관 문제, 소화불량, 약물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의 검사가 필요합니다. 4. 변이 가늘어지거나 홈이 생기는 등 변형된 변은 항문이나 직장의 직장 용종이나 종양과 같은 공간 점유 병변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병변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치료에 매우 중요합니다. 5. 변이 너무 묽거나 건조하고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장염증, 감염 또는 기능 질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장 기능을 조절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6. 복통. 복부 팽만감과 함께 비정상적인 배변 활동은 장염증, 장폐색 또는 감염의 직접적인 징후일 수 있습니다. 시기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을 빠르게 완화하고 질병의 추가 진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7. 발열, 피로, 비정상적인 변 등 전신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신체에 심각한 감염이나 염증 반응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시기적절한 검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곳만 100번 만져도 인체 경락의 절반이 열린다고 합니다. 100살까지 사는 건 꿈이 아닙니다. 이곳은 백회혈입니다. 매일 만지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편작의 죽은 자를 되살리는 방법은 삼양오합, 인 백회혈에 침을 놓는 것입니다. 백회혈은 뇌의 총사령관이다. 백회, 은 양화사로서 많음을 의미합니다. 는 만남을 의미합니다. 백회라는 이름은 손발 삼경의 양기와 주혈의 양기가 이곳에서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두경락은 양경락의 바다로 불리며 백회혈은 머리 꼭대기에 위치하는데 인체에서 가장 높은 위치입니다. 하늘은 머리 위에 있으므로 중의학 음양설에 따르면 백회혈은 하늘과 통하는 곳입니다. 하늘은 양이므로 하늘과 통하는 백회혈은 인체에서 양이 가장 풍부한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기는 인체의 골수를 보양하는 능력이 있고 백회에서 교차하는 독경과 방광경은 모두 뇌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뇌는 골수이며 인체 정신 기능의 근원입니다. 머리가 인체의 총사령관이라면 백회혈은 총사령관의 뇌, 즉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 경혈을 정기적으로 마사지하면 우리 몸 전체의 경락의 절반과 대부분의 경혈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점차 악화되고 허약해진 중장년층에게는 양기를 보충하고 음을 채우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백회혈의 효과는 무엇인가? 1. 두통을 치료하세요. 두통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통은 한기, 간기의 불균형, 어혈, 풍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막힘이 없으면 통증이 없고, 통증이 있으면 막힘이 있다, 라고 합니다. 두통의 원인이 무엇이든 막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머리는 모든 양이 모이는 곳이며 백회는 정수리에 있습니다. 양기를 가장 잘 모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백회혈을 누르거나 문지르거나 가볍게 두드리면 양기가 정수리로 직접 모입니다. 양기가 도착하면 기와 혈이 이곳으로 모여 모든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두통도 쉽게 해결됩니다. 2. 처짐 문제를 많이 치료하세요. 몸 안의 온갖 처짐은 백회혈을 두드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온갖 처짐은 사실 기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며 기를 지탱하고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백회혈은 양 중의 양입니다. 백회를 자주 두드리면 양기를 위로 끌어올려 기와 양의 역할을 하여 온갖 처짐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3. 겨울철 심혈관, 뇌혈관 질환 예방.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은 왜 주로 겨울에 발생할까요? 겨울에는 날씨가 매우 추워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고 심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 겨울철에 혈전이 발생하기 쉽고 이는 뇌경색, 심근경색, 뇌졸중, 혈전증 등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백회혈을 꾸준히 두드리면 양기를 강화하여 양을
로 바꾸고 음을 형성합니다. 양기가 충분하면 한사가 사라지고 어혈이 쉽게 생기지 않아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머리에 양기가 부족하고 맑은 양기가 오르지 않으면 쉽게 졸리고 하품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백회혈을 두드리면 양기가 머리로 빠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비와 혈이 들어오면 머리가 자연스럽게 맑아지고 뇌의 혼란이 사라지며 활력이 넘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5. 이명을 치료하세요. 이명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장의 정 부족, 간담, 화, 과다, 담화, 교란, 기, 정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허증, 과증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허증으로 인한 이명은 백회혈을 두드려 보충할 수 있습니다. 과증으로 인한 이명의 경우 백회혈을 두드려 음양을 조화롭게 하고 기를 통하게 하여 뇌를 상쾌하게 하며 과화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6. 알츠하이머병, 간질, 건망증 등을 치료합니다. 알츠하이머병과 건망증은 모두 뇌로 가는 혈액 공급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간질은 주로 가래, 습, 어혈이 뇌공을 막아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머리에 작용하며 백회혈을 두드려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백회혈은 머리에 기와 혈을 공급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뇌공을 열어 뇌를 깨워 악기의 배출구를 열어줍니다. 또한 백회혈을 두드려 음양을 소통시키고 두 에너지의 순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음양이 균형을 이루면 모든 질병이 사라집니다. 백회혈을 정확하게 찾아서 마사지하는 방법은 백회혈은 귀의 양쪽 끝이 위로 향했을 때 뒷머리 선에서 18cm 정도 위, 정수리 중앙에 위치합니다. 백회혈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손가락을 뻗어 정수리 중앙을 살짝 누르면 약간 오목한 부분이 느껴지는데 바로 여기에 백회혈이 있습니다. T&2 포인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다음 자세를 시도해보세요. 먼저 양손의 검지와 중지를 각각 귀끝에 놓습니다. 그런 다음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눈썹 사이에 모읍니다. 그런 다음 양손의 중지를 정수리를 따라 서로 맞닿을 때까지 밀어줍니다. 이때 중지의 위치가 백회혈입니다. 백회혈을 마사지하는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검지와 중지 손가락 마사지. 검지와 중지의 손가락 마디를 사용하여 백회혈을 반복적으로 마사지하되 적당한 강도로 마사지하세요. 1회 마사지 횟수는 100회씩 하루 2-3회 반복하세요. 손바닥 마사지. 손바닥이나 주먹을 백회혈에 대고 가볍게 누르는 것부터 강하게 누르는 것까지 마사지합니다. 먼저 시계 방향으로 1분, 그 다음 시계 반대 방향으로 1분씩 마사지하며 하루에 2-3회 번갈아 가며 마사지합니다. 손가락 두드리기. 손가락 끝으로 백회혈을 살짝 두드리거나 주먹으로 눌러 마사지하는데 한 번에 100번씩 하루 2-3회 실시합니다. 주변 마사지. 손가락을 사용하여 백회혈 주위 3cm 이내를 100회씩 하루 2-3회 마사지하고 눌러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더 노랗게 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얗고 붉은 피부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외부 요인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점차 칙칙해지고 누렇게 변하는 것을 보고 놀라곤 합니다. 이러한 노란 얼굴 현상은 종종 다양한 피부 문제를 동반합니다.
일반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두운 기본톤, 얼굴이 전반적으로 칙칙하고 창백하며 윤기가 없어 보입니다. 반점형질 복합체, 주근깨, 간반, 갈색 파란색 모반 및 기타 색소 침착이 공존합니다. 피부질이 변화, 피부가 거칠고 건조해지며 탄력이 감소합니다. 혈관 문제, 모세혈관 확장, 붉은 혈은 보입니다.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자연스러운 피부 노화 및 외부 손상. 노화는 피부의 신진대사 속도를 늦추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되면 멜라닌 세포가 멜라닌을 비정상적으로 분비하게 될 뿐만 아니라 피부의 정상적인 신진대사 및 멜라닌 제거 기능도 저해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영향으로 인해 색소 침착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노화 기미와 칙칙한 피부의 형성을 가속화합니다. 2. 잘못된 피부 관리로 인해 문제가 악화됩니다. 과도한 각질 제거와 기능성 제품의 오용은 피부 장벽을 쉽게 손상시켜 피부톤을 고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피부의 수분 유지 능력도 저하시킵니다. 클렌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습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쌓이고 피부가 거칠어지며 장벽 손상 신진대사 장애 칙칙하고 거친 피부의 악순환이 형성됩니다. 3. 장기 불균형의 외부 거울상. 황제내경에 아는 곳 밖으로 비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내장 기능과 외면의 밀접한 관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황안 현상은 체내 기능 장애가 외부로 표출되는 현상입니다. 피부는 내장의 꽃이다. 꽃처럼 맑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여 매끈한 피부. 좋은 피부는 속부터 건강하고 탄탄한 탄력을 발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윤기 있고 탄력 있고 젊은 피부를 원한다면 조상들이 제안한 내면과 외면을 모두 가꾸는 사상을 따라야 합니다. 비위를 조절하고 내장을 보양하며 외면을 아름답게 한다. 한의학에서는 비장은 후천적인 체질의 근본이며 체내의 기운을 운반하고 변이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비위가 허약하고 수습이 정체되어 기와 혈이 부족하면 얼굴의 붉은 빛이 사라지고 칙칙하고 누렇게 변합니다. 일반적인 증상, 창백한 안색, 쉽게 부어오름, 식욕부진, 식사 후 복부 팽만, 두껍고 기름진 혀에 이빨 자국이 남음. 1. 얌, 찹쌀, 대추, 구기자, 연꽃씨 등 소화가 잘 되고 영양가 있는 식재료를 식단에서 선택하세요. 2.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위를 보양하는 수프와 죽을 많이 마신다. 예를 들어 고구마, 대추, 구기자죽은 보양과 활력을 주는 음식이다. 3. 비장과 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날 것, 차가운 음식, 기름진 음식 섭취를 피하세요. 간을 진정시키고 기를 조절하며 기와 혈을 조절합니다. 감정 기복은 안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간기가 정체되면 여드름이 생긴다 라고 합니다. 간은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간기가 정체되면 기와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피부 활력이 떨어지고 여드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증상, 창백하고 노란 피부색, 간반이 쉽게 발생함, 불규칙한 월경 전 유방 통증, 과민성 또는 우울증. 준비 방법. 장미차, 귤껍질 3g, 장미 5송이. 간을 진정시키고 기를 조절하며 간 기능 저하로 인한 칙칙한 안색을 개선합니다. 유산소 운동. 태극권이나 요가와 같은 적당한 유산소 운동을 하면 감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간경락을 눌러보세요. 허벅지 안쪽 바닥에서 무릎 쪽으로 50번씩 밀어 문지르면 간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좋은 작업 및 휴식 일정을 유지하세요. 늦게까지 깨어있어서 간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오후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도록 하세요. 신장에 영양을 공급하고 피부의 칙칙함을 개선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근본이자 정을 저장하는 기관입니다. 정이 충분하면 혈이 풍부해지고 피부가 윤기 있고 탱탱하며 매끈해집니다. 신장이 약하면 피부가 칙칙하고 생기가 없어지며 주름, 다크서클, 기미 등의 증상이 속출합니다. 일반적인 증상, 칙칙한 안색, 눈 밑에 검은 고리, 허리와 무릎 통증, 탈모, 기억력 감퇴, 추위나 뜨거운 성광에 대한 두려움 및 야간 발한, 신양어 또는 신음허. 준비 방법. 뽕나무와 구기자차, 뽕나무 10g, 구기자 10g. 음과 혈을 보양하며 신장의 음허, 구갈, 불면증, 안면홍조, 환자에게 적합합니다. 경혈 마사지, 매일 손을 비벼 따뜻하게 한 다음 허리 아랫부분, 신수혈점을 마사지하면 신장의 기를 보충하고 허리 통증과 피부색이 좋아집니다.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내적 컨디셔닝뿐 아니라 외적 컨디셔닝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전통 중의학의 외적 치료법은 피부 컨디셔닝에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얼굴 스크래핑, 볼 스크래핑 보드를 사용하여 얼굴을 가볍게 긁어냅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피부가 밝아집니다. 한방팩, 배출가루 플러스 복면가루 플러스 꿀을 적당량 섞어 얼굴에 바르면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황색이 없어집니다. 매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세요. 자외선은 기미 생성을 촉진합니다. 물리적 자외선 차단을 주요 방법으로 하고 자외선 차단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가능한 한 일찍 잠자리에 드세요.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은 간의 신진대사와 회복에 중요한 시기입니다. 밤늦게까지 깨어있으면 간의 기가 손상되고 피부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3. 피부 관리에는 과학적이어야 하며 천연 성분을 선택하고 과도한 관리와 불규칙한 피부 관리 시술은 피해야 합니다. 위의 팁은 가벼운 피부 트러블 개선에만 적합하며 컨디셔닝 방법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피부 트러블이 더 심각한 경우 최적의 컨디셔닝 시기를 놓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부 관리는 외부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소문, 사기 조절 정신은 성인은 이미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한다 라고 경고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의 길은 사후 치료가 아니라 예방과 관리에 있습니다. 내장 기능을 조절하고 기, 혈, 양의 균형을 맞춰야만 내면에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명이 짧은 남성은 보통 하체에 5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만약 그중 하나도 없다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저를 좀 봐주세요. 왜 저만 아픈 걸까요? 배가 왜 점점 더 커지는 걸까요? 49세의 박 씨는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왔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지난 3개월 동안 배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복부 팽만감도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의사는 박 씨에게 입원 치료를 권고했습니다. 검사 결과 박 씨의 복강에 다량의 체액이 있었고 복수의 원인은 간경변증이었습니다. 박 씨는 만성 B형 간염을 앓고 있었지만 항상 자신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B형 간염이 간경변으로 발전했습니다. 의사들은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하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수명이 짧은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하체에 5가지 증상을 보입니다. 만약 이 중 하나도 없다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첫째, 남성은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암에 주의해야 합니다. 남성은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 질환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전립선 질환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양성 질환입니다.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또 다른 전립선 질환이 있는데 바로 전립선암입니다. 전립선암은 소리 없는 살인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립선암 진단을 받을 때 암세포는 이미 뼈와 신체의 다른 부위로 전이된 상태입니다. 남성이 진행성 전립선암을 앓으면 수명에 확실히 영향을 미칩니다. 중년의 전립선 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년기부터 정기적으로 전립선을 검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나이가 들면서 남성은 대장암에 주의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남성들이 비정상적인 배변, 변비, 설사, 혈변, 배변 습관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시기에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남성이 중년이 되면 대장암 발병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데 대장암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장 내시경 검사입니다. 셋째, 남성은 나이가 들면서 복부 비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남성의 복부는 점점 더 커집니다. 복부 비만은 당뇨병, 암, 관상동맥 심장질환, 고혈압 등 여러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2020년 11월 국제비만저널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오비서티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두꺼운 목은 목의 표층과 근육층, 이중턱, 턱 및 주변 조직 사이에 지방이 축적되어 발생하며 맥주배는 내장 기관에 지방이 축적되어 발생한다고 합니다. 목이 두껍고 배가 큰 것은 중추석 및 전신 비만의 위험을 나타내며 심혈관 대사 위험 및 염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이 축적된 것이 아니라 복수가 많이 생기는 등 질병으로 인해 복부가 커지는 남성도 있습니다. 넷째, 남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하지 혈관 질환에 주의해야 한다. 남성은 나이가 들면서 심혈관계와 뇌혈관계뿐만 아니라 하지 혈관에도 혈관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동맥과 정맥 모두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동맥 질환은 죽상동맥경화증이고 가장 흔한 정맥 질환은 정맥혈전증입니다. 이러한 혈관 질환은 신체 건강을 해치고 궁극적으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 혈관에 이상이 생기면 환자는 종종 비정상적인 하지 통증, 무감각, 부종, 경련, 통증 등을 경험합니다. 다섯째, 남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하지 뼈 질환에 주의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남성들이 골다공증을 겪게 됩니다. 골다공증이 발생하면 환자의 뼈는 특히 약해져서 조심하지 않으면 골절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성의 폐암과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높아지며 이러한 암은 하지 뼈로 전이되기 쉬워 비정상적인 통증과 병적 골절을 유발합니다. 밥을 볶으면 기와 피를 보충하고 비장을 보호하며 습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름에 자주 마시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포니카 쌀이 전통 중의학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전통 중의학에 따르면 쌀은 맛이 달고 부드러우며 기를 보하고 비위를 튼튼하게 하며 기를 조화롭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청력과 시력을 개선하고 불안을 해소하고 갈증을 해소하며 설사를 멈추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현대 영양학에서도 쌀은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의 90% 이상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밥을 찌거나 죽을 짓는 것 외에도 볶음밥은 약재로도 쓰입니다.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습을 없애주며 소화불량, 설사, 변비에도 효과적입니다. 즉, 설사를 빨리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장을 정화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성은 복용 후 장내 독소를 제거하고 지방을 제거하며 뱃살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어린이는 복용 후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식욕을 촉진하며 설사를 멈추게 하며, 노인은 복용 후 혈압을 낮추고 지방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산부뿐만 아니라 아기도 복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약이 얼마나 안전한지 알 수 있습니다. 볶음밥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1. 비장을 강화하고 해독합니다. 밥을 왜 볶아야 할까요? 밥을 갈색으로 볶으면 밥 속 전분이 파괴되어 활성탄으로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활성탄은 습기, 냄새, 먼지 등을 흡수합니다. 밥이 그을리면 그을린 부분이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습을 제거하며 설사를 개선하고 장 점막의 유해 물질을 흡수하여 체외로 배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습기를 제거하고 궤양을 예방합니다. 볶은 후 탄 밥은 습기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몸을 정화하고 피부염과 습진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현미, 보리 등 곡물의 겨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구강궤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일본에서 인기 있는 현미차는 볶은 쌀에 일본 생차를 넣어 만듭니다. 차와 쌀의 향이 어우러져 독특한 풍미를 자아냅니다. 좋아하는 녹차를 직접 만든 볶은 쌀차에 넣으면 중국식 현미차가 완성됩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현미차는 흥분을 억제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불면증 치료와 정신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4. 혈압과 지지를 낮추는 효과. 탄쌀차는 혈압과 혈중 지지를 낮추는 효과도 있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어 최근에는 생활습관병을 개선할 수 있는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5. 체중 감량 및 배지방 감소. 누룽지차는 곡물로 만들어집니다. 곡물은 인체의 가장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며 활력을 보충해주고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입니다. 탄쌀차는 칼로리가 낮고 비타민C, B2, B6 등이 풍부하여 체중 감량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장과 위를 정화하여 체중 감량 후 얼굴이 누렇게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진대사를 개선하고 비장과 위를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타버린 밥을 튀기는 방법은 1. 쌀을 적당량 준비합니다. 쌀의 양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일주일 분량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쌀을 씻어 물기를 빼고 접시에 펼쳐 하룻밤 동안 말립니다. 구입한 쌀이 충분히 깨끗하다면 쌀의 비타민 B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씻지 않아도 됩니다. 2. 팬을 가열한 후 밥을 붓고 밥이 붙지 않도록 기름을 약간 두릅니다. 3. 센 불에서 2분간 볶은 후 약불로 줄여 볶습니다. 타지 않도록 계속 저어주세요. 필요하면 팬을 들어 살짝 흔들어 밥이 골고루 데워지도록 하세요. 4. 밥이 갈색으로 변하고 향긋한 냄새가 나면 불을 끄세요. 냄비에 남은 열을 이용해 밥을 한동안 더 데우세요. 식힌 후 밀폐 용기에 보관하세요. 볶음밥, 성인의 지방 감량과 배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고 어린이의 비장을 강화하고 식욕을 돋우며 노인의 혈압과 혈중 지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누룽지는 특히 장내 지방을 제거하는 데 매우 좋은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누룽지차를 꾸준히 마시면 위와 장의 지방을 흡수하고 위장 연동 운동을 촉진하여 체외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볶은 쌀차 만드는 법. 볶은 쌀 약 30g을 우려냅니다. 갓 끓인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려낸 후에는 보온병에 담아 잠시 끓여 볶은 쌀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볶은 쌀을 그대로 먹어도 좋습니다. 꾸준히 먹으면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위를 편안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성인, 특히 비장과 위 기능이 약한 분들은 매일 드셔도 좋습니다. 소화불량, 변비, 설사 등으로 인한 설사는 탄쌀차를 통해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죽을 끓일 때 볶은 쌀의 절반을 넣어도 소화가 잘 되고 비위가 약한 어린이와 노인에게 매우 좋습니다. 또한
볶은 쌀차는 혈액과 기를 보충하고 체액 생성을 촉진하며 갈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어 습진, 피부염, 구내염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내분비 기능을 조절하고 신경 흥분을 완화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불면증, 몽롱함, 건망증, 가슴 답답함, 호흡곤란, 혈중 지질 수치,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간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은 피부톤을 개선하고 더 젊어 보이기 위해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전통 중의학에서는 간은 기의 흐름을 주관한다 라고 하며 간화, 가 과하면 정신에 영향을 미쳐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자주 잠들기 어렵고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쉽게 깨어난다면 간화, 가 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 오랫동안 과하면 간의 해독 능력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각종 질병이 서서히 찾아옵니다. 따라서 매일 식단에서 간이 좋아하는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간이 건강해야 잠을 더 잘 자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간은 청록색에 해당합니다. 매일 식단에서 청록색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제가 추천하는 청피상추는 간에 매우 좋은 채소입니다. 녹색 상추는 매우 흔한 채소입니다. 시장과 슈퍼마켓에서 매일 판매됩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한의학에서는 상추가 시원하고 달콤한 맛을 지니고 있어 간에 열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간 건강에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상추에 락투신과 조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간의 해독 작용을 돕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상추는 진정 효과도 있습니다. 상추를 많이 먹으면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칼륨이 풍부하여 신경계를 조절하고 기분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은 상추를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간을 보호하고 열을 내리려면 일주일에 3번 상추를 먹고 새벽까지 푹 주무세요. 오늘 공유해드린 2가지 상추 먹는 방법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2가지 방법입니다. 봄에 자주 먹으면 몸에도 좋고 자극도 없어요. 파기름을 곁들인 상추볶음. 한 식당에서 파기름에 잘게 썬 상추를 먹었어요. 첫 한 입을 베어 물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상추가 파기름 향을 흡수한 후 향긋한 맛이 났습니다. 흰죽과 함께 먹으니 너무 맛있어서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어요. 재료 준비: 상추 300g, 파 20g, 건고추 3g, 소금, 닭육수, 식용유 적당량. 생산 방법: 1단계, 상추 껍질을 벗기고 깨끗이 씻은 후 아래 사진처럼 채 썰어주세요. 너무 얇게 자르지 마세요. 먹으면 맛이 없을 거예요. 2단계, 잘게 썬 상추를 그릇에 담고 상추에 약간의 소금을 넣은 다음 손으로 상추를 섞어 소금이 완전히 고르게 섞이도록 합니다. 3단계, 샬롯을 깨끗이 씻은 후 흰 부분을 따로 잘라 으깨세요. 양파는 아래 사진처럼 잘게 썰어 따로 두세요. 양파 향이 더 잘 나도록 최대한 잘게 다지세요. 4단계, 냄비에 기름을 적당량 두르고 파 흰 부분을 넣어 계속 볶습니다. 노릇노릇해지면 건져냅니다. 볶은 기름을 다진 양파에 붓습니다. 매콤한 음식을 좋아하시면 다진 마른 고추를 양파에 넣어도 좋습니다. 5단계, 양념에 재운 상추를 접시에 담고 닭고기 육수와 파기름을 넣어 잘 버무려 드세요. 날씨가 더울 때 한 접시 만들어 먹으면 허기를 달래고 밥과도 잘 어울립니다. 매콤새콤 상추.
상추는 향긋하고 달콤합니다. 상추를 볶을 때 절인 고추와 조고추를 넣으면 상추의 새콤달콤한 맛이 더욱 살아납니다. 입맛 없을 때 상추 한 접시를 볶아 향긋한 냄새를 맡아보세요. 식욕을 돋우어 줄 거예요. 재료 준비: 상추 300g, 절인 고추 5g, 기장고추, 다진 마늘, 소금, 닭육수, 식용유 적당량. 생산 방법: 1단계, 상추 껍질을 벗기고 물로 헹군 후 0.2cm 두께로 썰어 따로 둡니다. 상추의 맛을 더 좋게 하려면 최대한 얇게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잘게 썬 상추를 접시에 담고 소금을 약간 넣은 후 상추를 골고루 섞어 10분간 재워둡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추를 수돗물로 헹굽니다. 3단계, 절인 고추를 작은 조각으로 자른 후 고추를 씻어서 작은 조각으로 자릅니다. 4단계, 냄비에 기름을 적당량 두릅니다. 기름이 달궈지면 절인 고추, 조고추, 다진 마늘을 넣고 향이 날 때까지 볶습니다. 그런 다음 얇게 썬 상추를 넣고 센 불에서 1분간 볶습니다. 소금과 닭고기 육수를 약간 넣고 잘 저어준 후 드세요. 상추는 간에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잠이 부족한 분들은 상추를 더 많이 드셔야 간을 보호하고 체내에 열을 내려 새벽까지 푹 잘 수 있습니다.